요즘 들어 이상하게 피곤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관절이 찌뿌둥하고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늘 기운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사실 그 피로와 통증의 근원에는 몸속 염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증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열감이나 통증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세포 하나하나를 서서히 손상시키면서 온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불씨와도 같습니다. 그 불씨가 오래 쌓이면 어깨 결림, 무릎 통증, 위장 불편감 심하면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대신 자연의 힘으로 염증을 잠재우는 5가지 약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상담해온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공통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은 먹어도 몸이 점점 더 피곤해요. 검사상은 괜찮다는데 몸은 계속 쑤셔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혈관 염증과 만성 면역 반응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염증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약이 아니라 약초, 바로 밥상 위의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약초들은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삶의 지혜로 삼아온 천연 치료제였고, 최근 과학에서도 그 효능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약초 모두 특별하지 않은 듯 하지만 몸 안의 불을 조용히 꺼주는 강력한 친구들입니다. 울금, 생강, 감초, 백줄, 그리고 도라지, 이 5가지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을 회복시키며 피로를 덜어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각 약초의 효능과 과학적 근거, 그리고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까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약보다 먼저 밥상에서, 몸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는 치유,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를 찾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조심스레 자리에 앉으십니다. 딱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그냥 온몸이 찌뿌둥해요. 예전엔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이젠 안 풀려요. 살살 쑤시고 피곤하고 병원 가도 뾰족한 원인이 없대요. 그럴 땐 저도 처음엔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계속하다 보니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몸 안에 뭔가 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즉 만성 염증이 몸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염증이 꼭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세하게, 서서히, 조용하게 진행되죠.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지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고 몇 달 지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사해 보면 그 시작은 아주 미세한 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몸이 자주 붓고 피로가 지속되는 어르신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 약초부터 드셔보세요. 물론 약초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온순한 성분이 몸 안을 정리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치료보다 예방을 먼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지 고치는 게 아니니까요. 아이고,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요. 무릎도 욱신거리고 몸이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실에 들어오신 어르신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문을 여십니다. 기침이 오래가고 다리는 뻐근하고 몸은 찌뿌둥한데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다는 거죠. 그럴 땐 어르신들 스스로도 자책하십니다. 아휴, 나이 들었으니 당연한 거겠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한 번은 다시 여쭙습니다. 어르신, 그 증상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죠?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처음엔 그냥 가끔 쑤시고 좀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더니 점점 잠도 얕아지고 쉬어도 기운이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손가락 관절이 부었다가 어느 날은 복부가 부글부글하고 어느 날은 괜히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오래 가기도 하고요. 자, 이런 증상들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마다 진료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검사지 한 장을 꺼내 보여드립니다. 바로 염증 수치 검사표입니다. 몸속에서 불씨처럼 타오르는 만성 염증. 어르신들의 증상은 특정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낮은 수준의 염증, 즉 만성 염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증은 칼처럼 예리한 통증도 아니고 열이 나는 급성 증상도 아닙니다. 그저 늘 피곤하고 늘 붓고 늘 기운 없고 늘 컨디션이 70% 이하인 상태가 계속될 뿐이죠. 그렇다 보니 병이라기보단 그냥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기분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 만성 염증이야말로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 몸의 건강을 갉아먹는 위험한 불씨입니다. 염증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만성 질환은 염증에서 시작된다. 실제로 지속적인 염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췌장을 지치게 하며 면역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뇌세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병은 무려 이렇습니다. 심혈관 질환, 혈관 속 염증은 고혈압과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퇴행성 관절염, 관절이 붓고 욱신거리는 원인 중 하나는 염증입니다. 치매 뇌세포 내 염증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암염증으로 손상된 세포는 암세포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이 증상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이 말을 진료실에서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모릅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감기인가 했는데 계속 안 나아요. 위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염증이 쌓여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증상들이 사실은 몸의 경고등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 생활로 전환하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약병이 늘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늘 답을 줍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그 어떤 약보다 부작용이 적고 그 어떤 치료보다 자연스러운 치유법입니다. 바로 몸속 염증을 조용히 잠재우는 약초들. 이 약초들은 단순히 예로부터 쓰였다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항염 성분이 입증되었고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안전하게 쓰였으며 지금도 차, 밥상, 청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이제부터 그 5가지 약초를 하나하나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증상이라고 생각하셨던 그 불편함, 사실은 염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염증을 줄여주는 식물의 힘으로 몸 안의 불씨를 진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느리지만 자연스럽고 안전한 길이 때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약초 속의 몸속 염증을 다스리는 천연 약초 우선. 첫 번째 약초 울금 또는 강황. 진료실에 찾아오신 68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소화가 안 되고 관절이 뻐근하다고 하셨죠. 특별히 큰 병은 없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무릎은 욱신거리고 쉽게 피로하다는 겁니다. 그분께 제가 조심스레 권해드린 것이 바로 울금,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강황이었습니다. 울금은 예로부터 간 기능 개선과 해독 작용으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커큐민이라는 항염 성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커큐민은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심지어는 암세포의 성장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해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랗고 은은한 흙향이 나는 울금 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한 숟가락 풀어 드시거나 꿀을 조금 넣어 울금차로 드시면 은은하게 몸속 열기를 가라앉혀 줍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꼭 식후에 드시고 처음엔 작은 양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연은 늘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약초 생강. 허 박사님, 요즘 손발이 너무 차요. 그리고 감기도 한 번 걸리면 2주씩 가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생강차 한 잔 아침 공복에 한번 드셔보세요. 생강은 우리 식탁에 늘 있는 친근한 재료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특히 관절염, 감기, 기관지염 등에 뛰어난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중 언제가 좋냐고요? 아침 공복 몸이 가장 찬 시간대에 따뜻하게 달인 생강차 한 잔 드셔보세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속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말린 생강이나 생강편을 물에 넣고 10분 이상 끓인 후 마시면 좋습니다. 단 속 쓰림이 있으신 분은 너무 진하게 마시지 마시고 식후에 소량부터 천천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약초 감초. 감초는 한방에서 약초의 조율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약초들과도 잘 어울리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탁월하다는 의미죠. 특히 기관지 염증, 위장장애, 피로감에 자주 쓰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초차 마시고 나니까 목이 한결 부드럽고 위도 편안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감초에 들어있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조절해주고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균형까지 잡아준다고 알려져 있죠.
감초는 혼자 드시는 것보다 도라지, 생강과 함께 끓여 드시면 목 건강에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은 너무 진하게 오래 끓이지 마시고 약하게 우려내어 드시는 걸 권합니다. 네 번째, 약초 백출. 백출이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약초는 예로부터 속을 따뜻하게 하고 습을 없앤다고 해서 전통 한방에서 아주 귀하게 쓰였던 뿌리 약초입니다. 특히 항염 효과와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 아주 좋습니다.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붓기가 잦은 분, 이런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백출은 말려서 차로 드시거나 탕약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맛이 다소 흙내음스럽고 씁쓸한 편이라 대추나 감초와 함께 끓이면 부드럽고 드시기 쉬운 맛이 납니다. 첫날은 소량부터, 속이 예민하신 분은 식후에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 약초 도라지. 도라지는 정말 친숙한 약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진가를 잘 모르십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진정시켜주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오래된 기침, 만성 기관지염, 자주 목이 잠기고 칼칼한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도라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뿌리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30분 이상 약불로 달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 감초와 함께 끓이면 목 건강 3대장이 완성되죠. 맛도 좋고 향도 편안하며 무엇보다 몸이 따뜻해지고 목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5가지 약초는 그저 몸에 좋다더라는 민간요법 수준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항염 성분이 입증되었고 한방에서 수천 년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 식물들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한 잔의 약초차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연은 늘 조용히 하지만 꾸준하게 우리 몸에 말을 겁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하루 3번 약초차 마시기. 아침 시간. 생강차 한 잔으로 몸을 따뜻하게 깨우는 시간. 아침에 눈을 뜨면 기지개를 켜고 부엌으로 향해 보세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주전자 속에는 잘 말린 생강 2세 조각이 은근한 불에서 우러나고 있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몸속 혈관들이 생강의 따뜻한 기운에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손발이 늘 찬 분들,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피곤한 분들께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은 없지요. 달달한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목 넘김도 부드럽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위가 약한 분이라면 삶은 달걀이나 바나나 한 조각과 함께 드셔보세요. 속이 든든해지고 하루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점심시간. 식후에 마시는 백출차로 속 편한 오후를 준비하세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 따뜻한 백출차 한 잔을 권해드립니다. 백출은 흙내음이 나는 뿌리 약초로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붓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살려주지요. 백출 한 줌을 물에 넣고 감초나 대추와 함께 살짝 끓이면 맛과 향이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카페인 들어간 커피 대신 백출차를 습관처럼 드셔보세요.
졸음도 줄고 속도 덜 부담스러워서 오후 시간이 한결 가볍게 지나갑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연하게 끓여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녁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시는 울금차 또는 도라지차. 해가 저물고 하루의 피로가 온몸에 내려앉을 무렵입니다. 관절이 쑤시고 목이 칼칼하다는 어르신들 이야기. 진료실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럴 땐 노란 울금차 또는 도라지차가 좋습니다. 울금은 커큐민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관절의 만성 염증을 다스려주고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천천히 해독해줍니다. 울금 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타서 꿀 한 숟갈 넣어 마시면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 다른 선택 도라지차는 기관지가 약하시거나 목에 자주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께 딱입니다. 도라지 뿌리와 배 한 조각, 감초 한 조각을 함께 넣고 30분 이상 달이면 목을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좋은 약초차가 완성됩니다. 기침이 심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도라지차를 자기 전 꼭 한 잔 드셔보세요. 다음날 아침 목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일주일 실천하세요. 일주일 동안 약초차를 드시기 편하게 구성한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생강차 마시기, 점심은 백출차 마시기, 저녁은 도라지차 마시기. 화요일 아침은 생강차 마시기, 점심은 감초차 마시기, 저녁은 울금우유 마시기. 수요일 아침은 생강차 마시기, 점심은 백출차 마시기, 저녁은 도라지배차 마시기. 목요일 아침은 생강차 마시기, 점심은 감초차 마시기, 저녁은 울금차 마시기. 금요일 아침은 생강차 마시기, 점심은 백출차 마시기, 저녁은 도라지차 마시기. 토요일 아침은 생강차 마시기, 점심은 아무거나 마시기, 저녁은 울금우유 마시기. 일요일 아침은 아무거나 마시기, 점심은 감초차 마시기, 저녁은 도라지차 마시기.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조금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보살펴 드려도 조용히 반응하고 회복합니다. 오늘 하루 밥상 위에 약초 하나 올려보세요. 마시는 시간도 치유가 됩니다. 오늘부터 차 한 잔, 당신의 염증과 피로를 천천히 녹이기 시작할 겁니다. 주의사항과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몸에 좋을 수는 없습니다. 체질과 상황에 따라선 약초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울금차는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울금은 간 해독과 항염 효과가 뛰어나지만 커큐민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이나 취침 직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 따뜻한 물에 꿀이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속이 부드럽고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두 번째, 감초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초는 기관지를 부드럽게 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데도 좋은 약초지만 글리시리진 성분이 체내 나트륨을 보존하게 만들어 장기 복용 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진하게 오래 끓인 감초차보다는 희석해서 마시거나 다른 약초와 섞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만 드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도라지와 생강, 감초를 함께 달이실 때는 용량을 조절하세요. 세 가지 모두 항염 효과가 뛰어나 기침이 잦은 분들께는 매우 좋은 조합이지만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도라지는 껍질째 달여야 사포닌 성분이 잘 우러나는데 이 사포닌이 위장에는 약간의 자극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이 조합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해서 반 컵 정도만 드시고 반응을 보신 뒤 늘려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당뇨약,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복용 시간대를 분리해 주세요. 약초는 자연의 선물이지만 체내 흡수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초는 부신 호르몬을 조절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과는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성질이 있어 당뇨약과 동시에 드시면 저혈당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약을 먼저 드시고 1시간 뒤 따뜻하게 우려낸 차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정 체질이나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먼저 소량만 드셔보세요. 체질에 따라선 백출이나 울금 같은 약초가 속이 답답하거나 간혹 트림이 자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계속 드시기보단 다른 약초로 바꾸시거나 소량으로 희석해 마시는 방식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울금과 생강은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께 과하게 드실 경우 더운 기운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땀이 많거나 얼굴이 자주 붉어지시는 분들은 섭취 횟수를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지 않듯 약초도 내 몸에 맞는 것을 조심스럽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작은 찻잔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한 모금씩 몸이 알려줍니다. 이 약초가 나에게 맞는지, 속이 편안해지는지, 기침이 줄어드는지 내 몸과 대화하듯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자연을 내 몸에 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요즘처럼 뭐가 딱히 아픈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고 자꾸만 지치는 날엔 내 몸 어딘가에서 불이 나고 있진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불이 바로 염증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병이 생기면 약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병이 되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그걸 가라앉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울금 한 숟갈, 생강 한 조각, 감초 한 줌.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매일 한 잔의 차로 한 모금의 따스함으로 몸속 불씨를 잠재우는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생강차든 도라지 달인 물이든 울금 우유든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하게 차 한 잔만 바꿔보세요. 처음엔 별 느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열흘. 어라? 아침이 좀 덜 피곤하네? 기침이 덜 나네? 그렇게 조용히 달라집니다. 약보다 먼저 밥상부터. 우리 몸은 결국 우리가 먹은 것들로 만들어지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내 몸 어딘가에 생긴 작은 불씨를 약초 한 잔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